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1세대 1주택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매도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데요. 이때 발생한 양도 차익이 1억 원이든 8억 원이든 전액 다 비과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매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또 과세를 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빼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도세 부담은 미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좀 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결국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만 과세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를 위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 기존에 8%까지 주던 것을 매년 1에서 3% 양도 차익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떨까요? 과거에 10년 이상 보유했으면 80% 공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021년도 이후에는 10년을 보유하고 또한 거주를 해야만 80%를 공제해준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공제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인 경우, 고가주택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보유를 했을 때 3년 동안 보유했다. 그러면 12%고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거주를 했다. 그러면 또 12%입니다. 토탈 24%. 매년 보유했을 때 4%, 거주했을 때 4%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8%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를 했다. 그러면 32%가 되겠고요. 10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다. 그러면은 80%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많다 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양도소득세는 굉장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보유 거주 특별공제 최대 80%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매년 적게 축소시키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야 되겠죠? 양도가액이 22억 원, 1세대 1주택입니다. 취득가액 9억 원, 필요경비 1억 원 해서 양도차익은 12억 원이 나왔습니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현행입니다. 양도차익은 7억 910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까지 해준다면 5억 6,728만 원을 빼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 금액은 1억 4,182만 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하게 된다면 과세표준은 1억 3,932만 원, 적용세율은 35%고요. 산출세액은 3,387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3,82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을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로 낮춘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양도가액 똑같이 22억 원이고 그 취득가액 9억 원, 필요경비 1억 원, 양도차익 12억 원인데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5억 4,460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20% 하니까 1억 910만 원. 따라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무려 4억 3,387만 원. 적용세율은 40%로 올랐고요. 산출세액은 1억 4,815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 1억 6,296만 원으로 현행 대비해서 1억 2,572만 원이나 증가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오랫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던 1세대 1주택 강남의 아파트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이 40억 원이고요. 취득가액이 필요경비까지 합쳐서 10억 원, 양도차익이 3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 기준으로 하면은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은 23억
2,500만 원,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 하면 18억 6천만 원이다 보니까 과세 표준은 4억 6,250만 원이고요. 적용세율은 4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관련 전체 세금은 1억 7,55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경된 것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도차익은 30억 그대로 돼 있고요. 12억 원 초과 양도차익은 21억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만약에 20%만 한다. 그러면 4억 2천만 원이고요. 따라서 과세표준은 16억 8,948만 원으로 거의 4배 이상 떴습니다. 적용세율은 45%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양도소득세는 8억 5천만 원이나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 판다면 5억 8,287만 원이나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매물 활성화 방편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부여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매물 활성화 방편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한다고 해서 살고 있던 주택을 팔겠습니까? 팔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의 목적은요, 결과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축소시키겠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정책을 펼쳐봤자 결국은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도할 리 만무입니다. 결국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국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축소시키겠다는 뜻은요, 결국은 증세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거두려면 공급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완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활성화는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그런 어떤 매물 잠김 현상은 지속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 차익도 혹시나 비과세를 폐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이요. 고가주택인 경우에 향후에 법안 개정이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니까 어서 빨리 팔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사실상은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강제로 팔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 살고 있는 주택을 팔라고 하니까 실패가 예견된 정책일 수밖에 없고요. 세수 확보도 기대할 수가 없고요. 매물 활성화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